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 남자의 말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듣고 있죠. 그리고 이 남자의 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하고 있고요. 이 그림은 소피스트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소피스트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플라톤처럼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직업. 지금으로 치자면 직업. 특정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다.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하죠. 그것처럼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테네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올바른 삶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런 토론과 연설과 웅변 과정에서 눈에 띄는 사람, 뛰어난 사람은 출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세. 이렇게 작은 국가였다고 했습니다. 도시국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심심찮게 만나고 의견을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시험을 쳐서 선발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죠. 서로가 잘 아는 사이니까 서로가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출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성공, 세속적 성공. 세속적 성공은 바로 웅변술에 달려있다. 수사학에 달려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기술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출세를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에게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던 일종의 강사였다. 강사, 컨설턴트였다. 자, 여기 소피스트의 등장 배경에 대한 짤막한 글을 같이 읽어봅시다. 소피스트들은 여러 도시 국가들을 떠돌면서 아테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떠돌면서 돈을 받고 자신들이 소유한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다. 강사들이었다. 컨설턴트였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이 도시국가 안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특히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선전했던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기술이, 이 기술이 뭐냐? 말 잘할 수 있는 기술이다. 더 나아가서 논쟁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원전 5세기경 민주정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기술은 민회에서 연설을 하거나 민회, 이런 형태의 모임을 민회라고 합니다. 여러 시민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나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수사학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소피스트들은 자신의 의뢰인이 승리를 거둘 수만 있다면 좋은 주장을 나쁘게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좋은 주장을 나쁘게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변호사에게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살인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게끔 변호를 해달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조금 심한 경우에 살인을 한 심증이 확실한 사람인데 분명히 이 사람이 살인을 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왔을 때. 근데 그 고객이, 의뢰인이 자신을 무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변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살인마니까 내가 변호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니까 그 고객을 변호해 줘야 되겠죠. 무죄를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돈을 받죠.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고객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돈을 버는 거죠. 소피스트들이 사람들에게 논쟁의 기술,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때 올바른 정치를 하는 거, 선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거, 도덕적인 정치를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라도 내 고객이 출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출세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그들은 많은 경우에 재판의 승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술책, 자, 술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책. 술책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테크닉을 말하죠. 약간의 속임수가 가미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꺼이 동원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피스트들은 진리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지니게 된다. 자,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적인 입장으로 고대 아테네 이 아고라 광장에서 그리고 민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대가를 받았던 사람이다. 자, 교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피스트의 등장.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의 주제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됐다. 자, 민주정치가 발달했다. 아테네의 경우 폴리스의 중요한 일을 아고라 광장에 모인 시민의 자유 토론으로 결정했다.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했다.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부유한 집안의 청년들에게는 시민들로부터 당장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화려한 말솜씨가 절실했다. 자, 화려한 말솜씨,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웅변술. 그 결과 말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소피스트들이 등장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소피스트들은 올바른 도덕적인 정치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 자신의 고객이, 자, 돈 많은 부유한 집안의 청년들, 이 청년이 인품이 좋은지 여부는 관심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 정치를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을 출세시켜주고 자신은 돈을 벌고 이 사람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잖아. 자,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관찰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소피스트들은 그리스의 도시마다 생활 방식에 여러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연은 어디에서나 다 같지만 규범은 지역마다 다르다. 자, 자연은 어디에서나 다 같다. 보편적이죠. 보편적. 예외가 없어요.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땅을 딛고 살고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농사를 짓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범은 지역마다 다르다. 규범은 지역마다 다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
상대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삶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윤리 역시 시대와 정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올바른 인품의 청년이 정치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은 소피스트가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상관없어요. 상대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소피스트로 불렸던 사람들 중에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세 사람의 주장을 한번 훑어봅시다.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속적 정의관을 주장했다. 세속적 정의관. 세속적이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구분되는 게 뭘까요? 뭐 경건하다. 아니면은 도덕적이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정말 순수한 올바른 정의 하고 구분되는 게 세속적 정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사가 나는 환자들의 병 치료,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야. 나는 거기 사명감이 있어. 나는 내 직업에서 어떤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고 싶어. 이런 주장이 있고,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세속적인 거죠.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겁니까? 자, 정의관.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정치에서 올바름입니다. 자, 정의는 정치적 올바름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속적이다. 출세지향적이다. 출세지향적이다. 보편적 선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세적인 선만으로 충분하다. 정체는 정치 체제를 정체라고 합니다. 정체는 통치 권력을 행사함으로 올바르게 추론하는 자라면, 올바르게 추론하는 자라면, 추론이라고 하는 건 짐작하는 거거든요. 짐작하다, 미루어 짐작하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의는 모든 것에서 똑같다. 그것은 더 강한 자의 이익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수한 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거, 정치 바닥에서는 정치의 목적은 강한 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트라시마코스 선생, 당신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정치적 올바름이다. 어떤 정치가 올바른 정치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광장에서 현대지만, 자, 이런 길거리에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가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서 봅시다. 트라시마코스가 답을 합니다. 각 나라마다 정부 형태가 무엇이든지 정부는 통치자의 이익을 유지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자, 통치자의 이익.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자, 우리가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을 봅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더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트라시마코스가 봤을 때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뻥입니다. 뻥. 거짓말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들이 더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만든다라고 트라시마코스가 보고 있어요. 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법을 국민들은 지켜야 돼요. 근데 국민들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법을 지켜야지 건전한 국민이 되는 거니까 법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법을 어기면 위반자로 낙인 찍히고 형벌을 받습니다. 통치자들은 이것이 곧 정의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 그걸 정의라고 말하는데 잘 모르는 순진한 국민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진하죠, 바보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 뿐이다. 소크라테스 선생께서 정의라고 했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정의라는 말은 통치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순전히 뻥입니다. 뻥.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내세운 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통찰력이죠. 자, 소크라테스 봅시다. 당신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기술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 자,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를 이용해서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의사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실제로 환자의 건강이 좋아졌잖아요. 의술은 뻥이 아니죠. 의술은 뻥이 아닙니다. 의술의 가치는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 자, 선장의 항해술도 그렇다. 선장이 항해술을 가지고 배를 잘 운행하면 선원들의 안전을 돕죠. 자, 통치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통치 기술로 나라를 잘 운영하면 통치받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을 봅시다. 프로타고라스. 인간 만물 척도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개별 인간들을 말합니다. 지구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들이 만물의 척도다. A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어요. C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어요. 정의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일치된 보편적인 생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50억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50가지의 척도, 기준이죠. 잣대죠, 잣대. 50억 개의 기준이 존재할 뿐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좋은 대로 살면은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인간 만물 척도설 속에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나에게는 그렇게 존재하며 어떤 것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당신에게 그렇게 존재한다. 각 개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 상대적 진리만이 존재한다. 네가 느끼는 거는 네가 느끼는 거고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느끼는 거고 각자가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명예살인 사례를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명예살인. 인도의 풍습이죠. 인도의 풍습. 자, 인도에서는 이 명예살인이 전통입니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서 봤을 때 정당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일들이죠. 그러면은 프로타고라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은 만물의 척도, 각자가 각자에게 옳은 것이 옳은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라도 그렇게 적용이 되죠. 한국에서 옳은 거는 한국에서, 인도에서 옳은 것은 인도에서. 그래, 인도 너희들은 너희들 문화니까 그거는 너희들에게 옳은 거야 라고 존중해 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융통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융통성. 다른 사람, 다른 국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그래, 나랑은 다르지만 너희들은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것도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친구를 장난삼아 밀쳤어요. 장난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이 있고 너무 또 심하게 밀치면 장난이 아니죠. 친구에게 농담을 던졌는데 그게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선을 넘을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프라토그라스는 그런 선이 없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나에게는 나대로, 너에게는 너대로. 어, 극단적인 면이 좀 있다. 자, 그렇다면 프라토그라스가 봤을 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봤을 때도 도덕 규범은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도덕 규범은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 자, 어떤 주장인지 봅시다. 인간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한다. 뭐 기독교에서 서로 사랑하라, 뭐 신의 뜻, 뭐 이런 차원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 있으니까 형성한다 그거예요. 자,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관습과 규범은 생존과 번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자, 관습, 규범, 도덕 같은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거, 옳음, 옳음, 지켜야 하는 것, 옳음, 지켜야 하는 것. 지켜야 하는 것은 생존과 번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왜? 이런 것이 없으면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수 있죠.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죠. 공동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관습과 규범은 다르지만 각 집단이 만든 각각의 관습과 도덕 규범은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자, 이익에 도움이 된다. 공동체의 도덕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올바름을 위해서 집단을 만들고 도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 봤더니 좀 더 이득이 되더라.
그러면은 도덕 규범이, 관습과 규범이 이익이 안 된다면 바꾸겠죠. 바꾸겠죠. 자,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고, 집단마다 다릅니다. 각 집단마다 다르다. 근데 집단마다 다른 이 규범을 잘 지키면 이익을 가져다 준다. 자, 이 도시에서 만들어진 규범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네,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출세시켜 주자, 그러면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실용성에 근거하여 집단의 규범을 인정한다. 자, 결론, 실용성에 근거하여 집단의 규범을 인정한다. 프로타고라스 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인간 만물 척도설. 자, 보편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 각각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 규범은 또 필요하다. 왜? 이걸 만들고 이걸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실용적이다. 그래서 이 도덕 규범과 관습 규범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각 집단마다 그 집단에 맞는 관습과 규범과 도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 자, 보편적 도덕이 아닙니다. 보편적 도덕이 아니다. 상대적 도덕이다. 상대적 도덕이다. 고르기아스 봅시다.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 어떤 사람이 터널에 갇혔어요. 외부에서 이 사람을 구출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출이 가능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구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 생존 확률이 없다, 구출 가능성이 없다 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상황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회의적이다. 자, 도덕에 있어서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도덕,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착하다, 선하다라는 거, 그거가 없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회의주의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허무하게 느끼는 겁니다. 허무하게.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허무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란 없습니다. 올바른 삶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 타인을 설득시키고 논쟁에서 승리해서, 그래서 출세해서 잘 사는 것, 세속적 정의만 존재할 뿐이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 진리는 없다. 이 사람의 주장, 진리는 없다. 올바른 삶이란 없다. 만약에 무언가 존재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알 수 있다 해도 전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 자체를 해봤자 입만 아프다. 입만 아프다. 허무주의, 회의주의. 극단적인 허무주의, 극단적인 회의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보잘것없고 희미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을 멈추게 하고 슬픔을 없애며 기쁨을 만들어내고 연민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로, 논쟁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을 잘하면 출세할 수 있고, 말을 잘하면 살인마도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말을 잘하면 정의로운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고르기아스다. 자, 지금까지 소피스트 세 사람의 주장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소피스트 사상의 특징,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세속적 가치를 중시해 부명예를 얻기 위한 출세의 기술로 변론술과 수사학을 중시했다. 변론술, 수사학, 둘 다 말의 기술이다. 말의 기술.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서양 윤리의 흐름에서 경험주의, 쾌락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윤리 사상의 연원으로 간주된다. 연원으로. 자, 요런 어떤 윤리적인 입장들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할 때, 그런 입장들의 연원으로 간주된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소피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입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항상 도덕적 올바름만 주장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피스트와 같이 이런 어떤 현실적인 입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어요. 자, 2번 윤리적 회의주의, 윤리 판단의 다양성을 주장했다. 절대적 보편 타당한 윤리 판단의 기준은 없다. 규범. 규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종종 등장할 건데,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규범이다. 윤리가 존재할 기반 자체를 허물 위험이 있다. 자, 이 사람들처럼 옳은 것은 없고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이라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습니다.